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낮에는, 요즘은 그 방기 보고서, 그거를 정독을 하고 좀 본다고, 좀 정신이 없고, 지금이 토요일, 9시, 저녁 9시 50분, 방송,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특징적인 게 결국은 주주한원이죠. 주주한원. 뭐 개인적으로는 그죠.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가 상법 개정 아니면 주주한원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죠 정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물론요 이 속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입장 차이를 해야 되나 그죠? 이 어떤 정권사 입장에서는 보면 상법 개정 이런 게 안 좋아요. 그죠? 왜? 사고 팔고 이런 흐름이 아닌 그죠 투자의 개념, 배당 수익을 노리는 개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할 것이고 그러니까 비협조적이겠죠. 그리고 기업들도 그죠 이 변화 이런 거 싫어하죠. 그냥 그 동안에는 기업들이 돈을 벌면 뭐 쟁여두고 뭐 새로운 어떤 신규 사업할 때 아니면 다른 기업 사들일 때 그죠 문어발 확장 M&A 이런 식으로 자꾸 돈을 쓰는 어떤 그런 거에 익숙해요.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벌면 실제 주주하는 이런 것들은 그죠 과거에는 보면 우리나라 정서하고 안 맞죠. 아니 내 돈인데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그거를 개인한테 나눠줘?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 주주라는 개념이 없죠. 과거에는 주주라고 해봐야 그냥 무시했어요. 존재감도 없는 그죠?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조금씩 변화. 물론요 조금씩 변화한다 해도 이 정부 앞전 정부까지만 해도 그죠? 이 총리나 어떤 그죠? 이 어떤 그 관련된 쪽에서는 거부했죠. 상법 개정을 한다면 뭐 외국 자본에 의해서 어떤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다.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위기 조성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부 반대하고 상법 개정 한다니까 대기업 그죠? 대기업 총수들 물론 그 총수라는 게 어찌 보면 월급쟁이 사장 약간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단체로 나와서 상법 개정 뭐 결사 반대 그거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이제 조금씩 그죠 이 정부 들어와서 그죠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 정시에서는 그죠 그냥 주식하면 단타 수익이죠. 단타 어쩌든지 뭐 작전주 한번 잡아서 급등주 한번 잡아서 큰 시세 차익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 앞서지 실제 개인들한테 요즘도 그래요. 개인들한테 뭐 배당 아니면 고배당주 이런 걸 이야기하면 그냥 웃어요. 그죠? 황당하다는 듯이. 아니 내가 뭐 겨우 그 배당 수익 그거 받자고 내가 주식을 하냐?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고배당주나 이런 쪽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저 뭐 어떤 뭐 한 방을 노리는 어떤 그런 쪽이 익숙해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국장은 도박장이다 뭐 이런 오명도 쓰고 개인들도 그죠 이 단기 매매 하루에 수십 번씩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런 데 익숙하죠. 그런 환경에서 변화를 느낀다.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별로 좀 그 상황에 맞지는 않지만, 그 옛날에, 그죠, 보면 그 소설 중에
난장이가 쌓아 올린 작은 공. 이거는 물론 뭐 재개발이나 뭐 아니면 그 빈민 그 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폐단 이런 거지만 그냥 제목 자체가 좀 요즘은 머릿속에서 약간 맴돌더라고요. 하이닉스가 먼저 쌓아 올렸죠. 그리고 40조 주주환원.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삼성전자는 그럼 얼마를 할까? 그게 저번 주에 이슈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쪽에서 기대감, 그 속에서 또 언론들이, 그죠? 언론들이 부추겨요. 그죠? 이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자극적으로 써야 조회수가 막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무슨 계산도 없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르고 보자. 누군가가 100조 부르면 나는 뭐 120조, 또 다른 사람은 150조, 또 어떤 데는 200조. 이런 식으로 막 부르다 보니까, 어쩐, 그 표현이 이상하지만, 값만 커졌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그죠? 점점 부풀려 있어요. 이제는 200조에 맞춰져 있어. 그런 과정에서, 그죠? 이 금요일, 그 대략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죠? 이 프리마켓, 그 어떤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외에서 오히려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약간 좀, 오늘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기본적인 건 그렇죠. 삼성전자에서 주주 환원을 대략적으로 한 90조에서 110조 그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중요한 것은 3분기에 주주 환원은 한 30조 정도, 30조 정도로 하고 나머지 한 60조에서 80조 요거는 미정이다. 그래서 아마 뭐 한 2027년 1월 달에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조삼모사 또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결국은 하기는 하는데, 그죠? 내년 1월 달. 하고 지금 현재는 한 30조 정도. 이걸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시장에서 만족할까?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개인들이 한 얼마나 될까요? 한 970만? 1000만은 좀 못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또 월요일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일으킬까? 이거를 좋게 생각할까? 아니면 악재로 생각할까? 아니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나쁘게 볼까? 그죠? 우리가 언제부터 주주 환원에 익숙해졌어요? 결국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물론요, 그 전부터 고배당을 때리는 기업들은 많았어요. 많았지만, 그죠? 시장은 그거를 무시해요. 그렇게 안 좋아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일부만, 배당 투자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고배당주를 좀 우대해 준다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건 없었죠, 실제.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그죠? 이 금융주나, 뭐, KTNG, 뭐,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금융지주사나 이런 것들은 배당을 많이 해요. 근데 많이 한다 해도 실제 따지고 보면요. 최근에 주가도 오른 것도 일부 있지만은, 고배당주라 해도 한 3%? 그 정도밖에 안 돼요. SKT, 그죠? SK텔레콤. 얘도 뭐 5만원대 있을 때는 좀 뭐 고배당주였죠. 근데 지금은 뭐 8만원, 9만원 올라가니까 배당률 해봐야 한 3%?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종의 세뇌 같은 거죠. 얘는 고배당주야, 얘는 고배당주야. 그런 느낌. 근데 실제 고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들은, 그죠? 의외로 또 무시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대기업,
큰 회사들은 어느 정도 강고가 되어 있죠. 그런데 중소형 주식들은 고배당을 해도 뭐 한 7%, 8%,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별 반응 없어요. 또 1, 2, 3, 4분기 매 분기마다 분기 배당을 해주는 우량한 기업도 시장은 무시해요. 잡주 취급해요. 그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잘못된 그죠? 문화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점점 이제는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죠? 이 배당이라고 하면 익숙하지가 않은 분야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나 뭐 증권방송 뭐 이런 데서도 뭐 배당 투자 이런 것들은 싫어하죠. 금기시하죠. 왜? 사람들이 사고 팔고 안 하니까. 이거 뭐 들고 있어 배당 받아 하면 그런 사람 뭐 잘리지 않을까요? 그만큼 우리 정서하고는 좀 안 맞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 국장이 진정한 대접을 받으려면 결국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기업도 바뀌어야 된다. 주주 환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의무예요. 그죠?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결국은 회사, 그죠? 주인이에요, 주인. 회사 주인한테, 그죠? 그 기업이 돈을 벌어서 배당을 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에 속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런 게 없었죠. 한때는 기업들이 돈을 벌면 다 독식을 하고, 그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아마 산업 어떤 전반적인 뭐 노동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좀 개혁 어떤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면서 노동자들도 그죠?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면서 뭐 투쟁. 지금도 보면 현대자동차가 또 10년 만에 전면 파업도 한다죠. 이런 걸 보면 그죠? 참 양날의 검 어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 배당이나 주주하는 이 부분을 좀 뭔가 이 우리나라 정시에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최근에 이제 자주 나오는 용어가 그죠? 그러니까 FCF 그러니까 잉여현금 흐름. 그죠? 결국 이 말이죠.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어떤 돈을 벌어들여요. 그러면 이 벌어들인 현금에서 뭐 설비 투자나 막 이것저것 비용을 다 제외하고, 그죠? 필요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이 현금으로 뭐 배당도 주고 자사주도 매입하고 막 이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화두가 또 잉여현금 흐름, 그러니까 FCF, 이게 잠깐 좀 이슈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죠? 이 삼성전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본주보다는 우선주를 사자. 우선주가 훨씬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삽시다 한 거고, 금요일만 낳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본주보다 그죠? 우선주가 상승률이 2배 이상이죠. 훨씬 그죠? 반응이 빠르죠. 물론요, 우선주가 뭐 주식 수가 작다 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익숙하지 않은 이 배당 주주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크게 보면요,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주주환원에서, 물론요, 이 다른 쪽도 적용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공부 차원에서 한번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조금 애매한데 한번 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주주환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눠서 하면 회사에서 이만큼을 주주환원으로 쓰겠다 이야기를 했을 때 크게 보면 주식 소각이 있고 현금 배당이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식 소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금 배당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하이닉스 같이 우선주가 없는 경우는 그냥 그죠 본주 하나로 움직이겠죠. 근데 삼성전자 같이 우선주가 있고 본주가 있는 경우 뭐 다른 대기업도 그죠 그런 케이스가 많죠. 뭐 GS도 GS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죠. 우리는 뭐 그죠 또 많은 분들이 GS 우선주를 들고 있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일 주식 소각을 한다고 하면 우선주보다는 본주가 움직이죠. 주식 소각의 대상이 대부분 본주거든요. 우선주보다는. 그러니까 주주환원인데 주식 소각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본주가 반응이 좋고 반대로 배당을 주겠다 하면 우선주가 반응이 훨씬 좋아요. 첫째는요. 본주는 그죠? 본주보다 우선주가 되게 싸죠. 그럼 뭐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본주가 그죠? 본주가 뭐 한 27만이다 하면 우선주는 한 20만 원. 그러니까 이만큼 가격에 괴리율이 생기죠. 그런데 배당은 현금 배당은 우선주가 1원이라도 우선주가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배당을 받는데 현금 배당을 받는데 우선주는 본주보다 더 배당을 많이 받는데 한 주의 가격은 더 싸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그죠 우선주가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전에 샀잖아요. 그 전에 샀는데 보통주냐 우선주냐 여기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주환원을 뭘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식 소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현금 배당으로 갈 것인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우선주를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막연히 보면 50대 50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주주환원 이 명제를 달고 주식 소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금 배당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알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약간 조금 그죠 이 깊이 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상법 개정이라든지 향후 그러면요 이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어요. 물론요 이런 식의 공부 내용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관심 없어요. 뭐 별로 재미도 없어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좀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는 그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죠 오랫동안 한 10년 가까이 같이 공부하신 분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언급했나 싶을 만큼 거진 잘 안 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그죠 재미없다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좀 공부를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 케이스인데 일단 뭐 재미는 없어요. 근데 한번 들어는 보세요. 그럼 어차피 알아야 될 내용인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다른 자리에서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다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품만 뻑뻑하고 그걸 왜 내가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표정이 있죠. 우리가 앞으로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금산법이라는 거 있어요. 금산법. 뭐 금융하고 산업하고 이 금산법이란 게 원래는 이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축약해서 이제 금산법
금융이라 하는데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뭐 이런 의미예요.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뭐 얼마만큼 가질 수 있어? 얼마만큼 보유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어떤 부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거죠. 예전에는요, 이제 아주 오랜 초창기 그런 시절에는 대기업이 은행도 소유를 그죠 실제 영향을 미쳤어요. 소유. 그래서 1990년도 초반 그때는 삼성그룹이 한미은행을 인수한다 이런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는 그전 시절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금산법 24조? 금산법 아마 24조로 기억되는데 이것도 조금 이제 한동안 안 보다 보니까 약간 긴가민가요. 조금 내용이 틀려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산법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수준, 일정 이상 보유하면 그것을 이제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보통 보면 기준이 이제 지분율 기준이 5% 이상이거든요. 5% 이상이고 막연히 어떤 주식을 또 소유했다 해서 전부가 아니고 어떤 지배구조, 사실상 지배를 하는 경우, 그럴 때가 승인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삼성전자를 지금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대 주주가 누구예요? 삼성생명이죠.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한 8.5%인가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1대 주주. 그리고 2대 주주는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이 한 5%, 한 5.1%? 한 그 정도 지고 있죠. 실제, 그죠, 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재용 회장은 한 1점 몇 %밖에 안 돼요. 1.5%인가? 그 조금, 아주 작아요. 근데 여기에는 또, 그죠, 이 뒤에, 여러 가지 또, 삼성전자 대주주 지분만큼 셈법이 복잡한 회사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이런 걸, 그죠, 순환출자 구조라 그러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금산법에 대해서 금산법이라는 전제를 깔고 삼성전자를 이제 해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냐 하면요. 지금같이 주주 환원을 하는데 주식 소각일 때 뭐가 유리한지 아니면 현금 배당을 할 때 뭐가 유리한지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법률을 알고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실전에 이것을 어떻게 써먹느냐 어떤 이런 부분의 어떤 분야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요,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죠? 대부분은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모른다고 뭐 수익이 안 나? 야, 나는 삼성전자 5만 원에 샀어. 지금도 들고 있어. 그 연예인들 툭 하면 텔레비에 나와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금산법 이야기하면 난 그런 거 몰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그래도 나는 삼성전자 사서 돈 벌었어.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죠. 대부분 이런 개념이니까 이런 부분을 그죠? 말씀을 드려도 재미없어 해요. 듣고 싶어 않다. 그런 거죠. 어떤 그죠? 금융 관련자, 금융회사가 소유 지분을 갖고 있을 때 적용되는 게 금산법이라 그랬죠.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이 한 8.5, 그 다음에 삼성화재가 한 4%? 그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도 물론 제가 올봄 그쯤에 조금 매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삼성생명,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한 8.5, 그럼 삼성화재가 한 1.4 이렇게 칩시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진 한 9.8, 9.9 이 정도 되죠. 그래 되니까 이 금산법이라는 것은 금산법 제24조 여기에 의해서 지분율이 5% 이상, 그죠? 5%, 10%, 15%, 20%, 이 단계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황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구조에서 대주주 요건에 있는 걸 따져보면 금융회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합의 10%를 넘으면 상황이 복잡해져요. 금융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 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식을, 그죠? 주주환원에서 주식을 만약 소각을 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이 10%를 넘어버릴 수가 있겠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금융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상황이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주주환원인데 쉽게 가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냥 현금 배당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지분을 건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더 깔끔하다. 물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기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앞전 그 선대 회장,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 그걸 내기 위해서 현금 배당을 할 것이다. 써놨는데, 그거는 아마 그죠. 오판이죠, 오판. 이미 상속세는 올 5월 달인가 그때 완납했죠. 이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현금 배당을 많이 한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기사 표현이고, 실제는 주주 환원을 했을 때 이 금산법에 위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배당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어때요? 남아 있는 돈 한 60조에서 80조 정도가 주주환원 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남아있죠. 이거는 아마 2027년 1월 달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 했는데, 이때도 결국은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보다는 아마 현금 배당으로, 특별 배당으로 가지 않을까. 그 근거는 뭐다? 금산법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삼성전자를 내가 사고 싶다 하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지분 싸움, 그죠? 지분 싸움이 벌어지고 할 때는 우선주는 아무 필요가 없죠. 한진칼 같은 경우. 주식수가 작다 보니까 한진칼에서 지분 싸움 비슷한 어떤 기사만 뜨면, 그죠? 우선주가, 한진칼 우선주가 제일 먼저 상가가 있죠. 주식수가 작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죠? 좀 잘못된 거죠. 시장이 오판했다기보다는 개인 투자가들이 그냥 법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좀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는 금산법 때문에 그렇다. 조금 더, 그죠? 어차피 말 나온 거 조금 더 이제 이래 설명을 드리면, 어떤 금융기관이 지분율을 이 어떤 특정 회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구조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럴 때는 그죠? 5%, 15%, 20% 적용을 반대했죠. 그러면 지분율이 20% 이상일 때는 원칙적으로 금융위 승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원칙적으로. 근데 20% 알로, 그러니까 5% 이상일 때는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만 승인 대상. 근데 지배를 하든 안 하든 20% 이상일 때는 원칙적으로 금융위 승인 대상.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어떤 이슈가 떴을 때 이 지분율이 이 금융회사냐 아니냐, 지분율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그 포지션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알고 있어야, 그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금산법이라는 게 핵심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이제 과도하게 어떤 무리한 결합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막자.
이게 이제 금산분리 어떤 대원칙 뭐 이런 거거든요. 보통 보면 여기에서 그죠? 또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자, 원래는 이제 금산분리 이게 원칙인데 금산이라는 것은 그죠? 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줄여서 이제 금산. 근데 금산분리 이 대명제를 깔아두고 이거 재미없죠.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나 약간 그거 한데 에이 그죠. 뭐 어차피 뭐 조회수를 노리는 방송도 아니고 보시는 분도 많이 없죠. 그러니까 뭐 그냥 각자 선택이라 해두고 그러면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조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금산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대명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어떤 분리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줄여서 금산분리법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금산분리법 그 아래 금산법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은행법 아니면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또 자본시장법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것은 그게 있겠네요. 공정거래법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제 금산법상 소유주식 그죠? 소유주식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되면 삼성생명 지분이 상승 효과가 생기겠죠. 자연스럽게 그죠? 프로테지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금산법에 의해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 지분 가치가 상승을 하면 10%를 초과하고 그래 되면 이 금융이 승인 대상이 되고 상황이 복잡해진다.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현금 배당으로 가는 거야. 주주하는 중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죠? 금산법이라는 거,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금산분리법,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 그게 뭐지? 들어본 적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상상하기 힘든 대응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 되면, 그죠? 거기에 맞춰서 또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다?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라 해야 돼요? 그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금산법을 제외한 분야는 대부분 공정거래법을 또 적용을 받는다. 이래 보면 되겠죠.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 집단의 어떤 지배구조 아니면 기업 결합, 뭐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 주 대상이죠. 경쟁 또는 경제력의 어떤 집중 문제, 뭐 이런 걸 포괄적으로 다루는 게 또 공정거래법이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기사를 보면 이거는 금산법 위반이다, 아니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요, 또 이런 거 있죠. 순환출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제. 삼성전자도, 그죠? 삼성전자도 똑같이, 그죠? 문제가 있죠. 삼성그룹도 따지고 보면, 삼성그룹이 얘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셈법이 복잡하죠. 얘 역시도 어떤 순환출자 이런 개념인데,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삼성생명이 한 8.5, 삼성물산이 한 5%, 5.1, 한 그 정도 들고 있다 있죠. 그럼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삼성생명이 1대 주주야.
8.5% 정도 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삼성생명을 주인으로 보면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는 누구죠? 또 삼성물산이죠. 이런 게 이제 순환출자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환출자도 그럼 삼성만 해당되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똑같은 구조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대주주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한 22%인가 들고 있거든요. 1대 주주야. 근데 현대차는 또 기아차를 지고 있죠. 현대차가 기아차의 지분을 한 35%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기아차가 또 현대모비스 일대 주주예요. 현대모비스 지분을 한 19%인가 한 그 정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연결고리처럼 그죠? 뱅글뱅글 도는 거죠.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는 기아차를 지배하고 기아차는 현대모비스가 지배하고 뱅글 도는 이 순환출자 구조 여기에다가 금산법 그죠? 적용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차 증권을 갖고 있죠. 또 현대카드를 갖고 있죠. 현대캐피탈을 갖고 있죠. 그 외에 그죠? 뭐 또 한두 개 더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런데 뭐 순환출자에도 걸리고 금산법에도 걸리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후에 그죠? 차후에 현대차 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만약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금산법에 의해서 금융계열사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간다 하면 결국은 그 현대모비스가 어찌 보면 핵심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산분리, 뭐 순환출자, 지배구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내가 금산분리가 뭔지 아니면 그죠 순환출자가 뭔지 금산법이 뭔지 이런 걸 내가 알고 있어. 이해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현대차 그룹이 우리는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뭐가 제일 빨리 주식이 반응을 일으키는지, 뭐가 뜰지 알 수가 있겠죠. 또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면 향후에 현대차 그룹 내에서, 내부에서 대주주가 내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뭘까 생각을 했을 때 현대모비스 주가가 많이 뜨면 뜰수록 내한테 유리해진다. 또 이런 판단이 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전에 그죠? 삼성그룹이 예전에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한동안 이재용 회장이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때도 따지고 보면 그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였죠. 금산법, 만약 삼성그룹을 금산법으로 적용해서 이래 보면, 그죠?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600조가 넘죠. 1600조 이상이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산법에 의해서 지분 매각을 다 해야 돼. 처분을 해야 돼. 그래 되면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의 일대 주주는 삼성물산이 되겠죠. 그럼 삼성물산의 가치가 엄청 높아지겠죠. 최근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확 올라가니까, 그죠? 그 삼성물산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달아서 같이 확 오르잖아요. 이런 구조. 삼성전자가 지금 1600조가 넘는데 시총이.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또 시총이 그죠? 한 60조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럼 뭐야? 지분 가치도 안 돼? 또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 그 생명 지분도 그죠? 한 그진 19%,
20%한 그 정도 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또 이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이래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 순환출자라는 게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지는데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전에요, 최초에, 그러니까 한 1938년도인가? 그 경남 어령에 가면, 그죠, 솥바위의 전설, 뭐 이런 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삼성, 뭐, 효성, 뭐, 어떤, 그죠, 또 LG가 이래 있고, 뭐, 굳이, 그보다 격은 떨어지지만 조금 더 하면 삼령화학도 그 경남 어령 그쪽 태생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뭐 3대 재벌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1938년 그때 이제 그때는 삼성상해였죠. 삼성상해가 만들어지고 이게 어떤, 그죠, 이후에 이제 삼성물산이 되겠죠. 2015년 그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게 돼요. 둘이 합치죠. 이때 이제 비리가 있었다.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한동안 이재용 회장이 계속 재판에 나가고 구설수가 되고 문제가 됐죠. 물론 저도 이제 이때도 주식은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기억은 해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 합병을 했을 때 비율이 한 1대 0.3 하여튼 0.3 몇 프로였어요. 근데 이제 얘가 조금 웃긴 게 주가 차트를 갖고 보면 삼성물산은 52주 신고가, 제일모직은 52주 신저가, 거진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52주 신고가에 있는 주식과 52주 신저가에 있는 주식을 둘이를 떡 합병을 시킨 거예요. 그래 당시 주가로 해서 환산을 해가지고 비율을 딱 맞추니까 뭐 1대 0.3 이래 나온 거예요. 그게 합병 비율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하고 어떤 거론이 됐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예전에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했을 때 대주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뭐가 제일 유리해? 그래 봤을 때는 제일모직은 주가가 낮을수록 좋고 삼성물산은 높을수록 대주주한테 유리한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그런 구도로 간 거예요. 완벽하게. 그거를 조작을 했다 안 했다? 그건 모를 일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상법 개정이다 뭐다 해서 이 어떤 그 다음을 예상을 해보면 뭐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는 금산법 분리 원칙에 의해서 삼성전자를 다 팔아야 돼. 그래서 다 팔았다 치면 삼성물산이 자연스럽게 일대 주주가 되겠죠. 그러면 삼성물산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져. 근데 지금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지분은 한 1.5, 뭐 6, 그 정도밖에 없어요. 진짜 작죠. 그런데 왜 지배 구조상 회장이 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느냐? 이재용 회장은 실제, 그러니까 삼성물산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보면 삼성물산이 그 어떤 이재용 회장 그 집안이 대부분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최근에 어떤 주식 상속 대금 때문에 그 홍라희 여사 이분도 주식을 많이 팔아치웠죠. 그런데 상속받은 거 따져보면 홍라희 여사도 한 1한 몇 프로, 그 다음에 딸 두 분, 그러니까 이서연, 이건 한 0.7, 뭐 이부진, 여기도 0.7,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 1시간이 넘어가면 좀 편집하기가 힘들었어.